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상처 나거나 네, 또 어디 아플 때 네, 몸이 막 쑤시고 네, 그 부분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뇌가 느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증도 뇌의 작용입니다. 음.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이, 결국 뇌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극을 통해서 그 차갑거나 뜨거운 것, 그리고 뭐 따뜻한 것,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드럽거나 가려운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뇌로 가는 어떤 자극으로서 해석이 되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신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또 그런 통증, 심리적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기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좀 네. 감정적인 그런 힘듦, 그런 것들도 결국은 뇌에서부터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뇌에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똑같은 통증을 줘도 네. 어떤 사람은 더 아프게 느끼고 어떤 네. 사람은 덜 아프게 느끼는 게 엄살이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 뇌의 작용 때문에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엄살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강도의 차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대수롭지 않은 자극이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네. 고통스러운 통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느껴지는 통증과 감각이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해를 예.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되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정보, 그리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의해서 자극이 해석되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네.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뇌에 들어오는 경험에 따라서 예. 이 통증이 해석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예. 예, 요게 경우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이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들이 뇌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HSAN4라는 그 유전병을 가진 환자들은 네.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 차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손이나 팔이 이렇게 부러진다 하더라도 부러진 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을 네네. 못 느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뇌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부러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통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움츠려들잖아요. 그렇죠. 예, 상처가 생기거나 그런 이상이 생겼을 때 움츠려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쪽 네. 부위가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이제 팔을 못 쓰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도 네. 아픈 줄 모르고 그 몸을 혹사시키면 나중에 그렇죠. 더 큰 병을 그렇죠. 키우는 것과 그렇죠. 같은 원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뇌의 감각을 깨운다는 말은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게 적합한 조치를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통증이 있으면 네. 그게 괴로우니까 그쵸. 아우 빨리 여기 네. 아픈 거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데 네. 사실은 네. 통증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네.
어떤 장기에 나의 어떤 몸에 그렇죠. 문제가 있을 네. 수 있구나라고 네.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검사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통증이라는 게 필요한 거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그 반응, 몸에서라는 반응을 잘 캐치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몸의 감각을 깨우는 그런 트레이닝이 또 중요하겠고요. 몸의 감각을 깨우는 트레이닝도 있어요. 네네네. 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의식이 계속 외부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인데, 예. 그 잠시 하루에 뭐 5분이라도 예. 자기 몸의 느낌을 이렇게 한 곳씩 이렇게 불러가면서 느낌을 느끼는 것, 네. 그것 자체가 몸의 감각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을 느껴본다든지, 네.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을 느낀다든지. 그걸 아니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오, 이제 예. 가만히 자기 몸에 집중하다 보면 느낄 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느끼는 트레이닝을 하면은 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통증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고전 중에 삼국지라는 책에서 관우가 그 팔에 화살을 네. 맞고 이것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서 바둑을 뒀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을 조절해서 통증에 대한 것을 신호를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또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사람의 뇌가 예.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렇죠.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뭐 통증에 대해서 재밌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예. 사실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예.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 이 매운 것도 결국은 혀에 전달되는 통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매운 것을 먹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반응이 일어나죠. 네. 혀에서부터. 근데 이제 그 반응이 지속이 되면 뇌에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연 진통제를 분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매운 걸 먹었을 때 네. 엔돌핀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뭔가 시원하고 후련하고 예.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풀린 듯한 예.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엔돌핀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네. 그거예요. 통증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매운맛도 하나의 네. 통증인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네. 나중에 엔돌핀이 나와서 네. 네. 좀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그렇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네.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네. 예.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사람이다. 네. 이 말이 실감이 나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내강연구원의 노형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